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용윤 TV를 운영하시는 김용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준석 스나이퍼죠. 이준석에 대해서 네. 중요한 거를 밝혀주시고 여태까지 오셨는데 이번에도 또 이준석이가 윤석열 한동훈 갈등을 이간질시키면서 부채질하면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약속된 대련이다, 뭐 이러면서 또 아주 또 그게 원래 뭐 바라는 건데. 얍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시간으로 김영윤의 페이스북을 모니터링 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학력 그 의혹을 세게 하신 건 뼈 아프거든. 두근두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부터 이준석이 신당 딱 여는 순간 그동안의 학력 비리에 대해서 정리를 쫙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동안의 학력 비리에 대해서 공감 총정리. 네, 총정리도 했고 공감해서 다뤘던 언론 기사들 메이저 빼고 메이저는 안 다루니까 애써 꾹꾹 누르니까. 그러게. 네,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키웠던 아이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면 안 되니까 서로서로 실드 치워주고 있다 저는 보는데 언론들이 생각보다 이 이준석의 가라복수 전공 또 그다음에 뭐 지금 남은 하나 컴퓨터 사이언스잖아요. 컴퓨터 사이언스도 의혹이다라는 그 언론을 다뤘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찾아서 제보 많이 봤거든요. 쫙 올렸죠. 아마 실시간으로 보고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긴장될 거예요. 제 거를 보고 만일에 뭐 긴장하지. 메이저가 기사화한다든지 저까지 무혐의 나온다든지 이러면 끝난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빨리 저기 학력 비리 끝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찬찬히 가지만 탄탄히 가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요. 이준석 아마 이 방송도 모니터링 한다고 봐요. 선관위에서는요. 주체가 아니면 고발의 주체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정식 과정이 어떠냐면 이준석이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서류를 내요. 네. 그러면 그것을 고발을 해요. 시민단체라든지 개인적인 김영윤이 고발을 해요. 네. 그 고발의 주체 선관위에게 의혹을 제기를 해요. 그럼 선관위가 이준석을 고발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도 그동안에 본인이 필터링을 못해서 3번의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발 주체로서 의혹 제기가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고발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네네. 그거 어떻게 확인했어요? 네네네. 선관위? 선관위하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 네. 그렇지. 그래서 아마 이준석이 총선 출마 불가능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니터링 한다.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본다. 애증 관계네. 또 그렇게 네. 해주시는데요. 네. 저는 우리 목표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수호거든요. 대한민국이 더 안전하고 탄탄한 나라가 되는 거. 민주주의로 지켜지는 이 나라. 자유를 맛보고 있는 이 나라가 미래 세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저는 제가 바람이에요. 네. 그게 뭐 저가 뭐 하루살이처럼 혼자 살았으면 또 생각을 안 할 일. 그러나 내 자식에게는 정말 안전한 나라, 등 따숩고 배부른 나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그럼.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이유. 이 민주주의 세력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 훼손시키는 공작 세력들은 저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조져낸다.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일종의 늦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죠. 어떻게 나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 자식들 굉장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 자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거는요. 돈도 물론 풍요롭게 살 수도 있지만 돈도 뭐 다 맞아요. 그러나 정말 빵빵 전쟁 나고 괴로운 나라에서 살게끔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안전하고 건강하게 뭐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교육하고 이런 게 이제 부모로서
남겨줄 유산이라고 저는 봐요. 이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왜? 우리도 선대에게서 제대로 된 안전을 물려받았잖아요. 더 과분하게 받았지. 아, 이거는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저 맨날 내전 일어나고 저기 전쟁하고 있는 거 보면 안 괴롭습니까? 북한 보면서 못 먹고 못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시체 뜯어먹는, 아사 직전에 시체 뜯어먹는 일도 있었고요, 사실. 네. 그러고 여러분들 진짜 여성분들도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 군대에 필수로 가야 됩니다. 아,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최전방에 이제 전투 병력으로 여성들이 투입되더라고. 여자 남자 후방 없어요? 무슨 이런 행정, 간호, 뭐 보급 병력이 아니라 총 들고 앞에 전투 병력으로 투입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자 남자 없어요. 하나의 국민이에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필요할 때 무거울 때는 그 군복 같은데요. 어이구 지금 복장이 저는 여자도 강해야 된다고 네. 봐요. 이제 엄마만큼 강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여자들요 이게 선택적으로 원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물건 있으면 약해져 하나씩. 오빠. 아, 그 아직도 오빠라고 그래요? 아니 네. 어, 그 무거울 때는 그리고 뭐, 선택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지 마세요. 본인의 평등을 요구할 때는 뺨이 얘기하고 그럼.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근데 이런 것도 언론이 장난친다. 근데 이준석 이야기 나오면서 또 이렇게 나는 준석이가 또 이놈이 약간 이 여성에 대해서 한없는 피의식 그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갈라치기 했죠. 갈라치기하고 여혐, 여자 혐오하고 남초 사상. 걔 왜 그럴까? 제대로 된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가? 아니면 시험- 여자한테 계속 딱지만 맞아서 그럴까? 시얼리스 두알.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게 뭐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여성을 괜히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심리도 공부를 했으니까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알리스가 또 해결이. 뭐 그거는 이제 뭐 육체적으로의 문제지만 심리적으로 이렇게 뭔가의 결핍이 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성취, 제대로 된 그게 결과물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못 봤어. 이게 잘못 풀리면 폭력성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폭력성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주둥이 폭력성이 갖췄잖아요. 아가리 파이터.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여혐 발언을 쉽게 하는 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심리적으로. 여자한테 당한 게 있나?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 왜 중고등학교 때 네. 이제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남자들이 있고 왜 이 좀 찌질하게 여자들이 무시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네. 그래 당했나? 네, 아유, 왜 그러지 제가? 그리고 저는 하버드의 4년도 이 성숙한 근데 저는 그냥 이 구강기에 머물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쪽쪽이 빨던 거기에 집착하던 그 어린이의 사고에 머물렀다 생각해서 저는 이준석을 구강기에 머무른 사람이라고 보는데 이 집착을 하는 거죠. 어디에 집착하냐? 사회적 약자에게. 그 내는 안건들 보면 이번에 뭐 정강 정책 뭐 1, 2, 3, 3호 뭐 여러분들 아시죠? 뭐 전 삼성전자 200만 원 그 이후에 낸 게 무임승차 폐지예요. 사회적 약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때려 부셔요 얘는. 노인네들이 사회적 약자고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 그렇죠. 남자에 비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인들 또 때려 부셨어요 얘가. 네. 장애인 부셔, 여성 부셔, 노인 부셔. 얘는 강자만 편드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조금 이것도 뭐 데이터 축적이라고 보기엔 좀 약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논문 준비하는 거가 보면 이 좌파 성향의 분들이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본인이 성취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낸 정책이 무임승차 폐지 이 말이에요. 아니 65세 전에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얼마를 냈으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한 가정을 제대로 탄탄하게 하면서 정말 나라에 이바지한 세대잖아요. 그 세대가 이제 결국 국가에서 복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복지마저 없애겠다. 그리고 뭐 1년에 뭐 12만 원 주겠다고요? 니나 가져. 참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 무임승차가 뭐 이제 나 노인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기분 굉장히 좋으시대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다 무임승차를 하시는 나이인데 굉장히 기분 좋으시대요. 근데 그게 뭐 그 있잖아요. 그
뭐 마이너스 치는 구간은 아니에요. 공짜로 타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구나 이거지. 돈 무슨 예를 들어서 몇천 원이 왜 굳었다 그래서 기분 좋은 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물론 그래서 기분 좋은 분들도 많지만 못된 사고 방식인 거예요. 더울 때 타고 그냥 이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간 보내고 시원하게 계시는 것도 우리가 해주는 복지예요.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싫은 거야.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괴롭히는 이게 정신머리가 이상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정당성이 있어요. 이제 65세 이상 된 노인이 네. 우리 저 지하철 요금 내고 탑시다. 이제 지하철 적자라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돈 내고 탑시다. 나는 내고 타요. 아 진짜? 나는 내고 타요. 올해부터 적용됐는데 그 어디야 유원지라고 그래? 뭐 그런 네. 데 있잖아요. 공원 가실 공원 때. 같아. 그 우리 와이프는 장난삼만 하도록 저 할인 주민등록 좀 보여줘 이랬는데 아니야 돈 다 냈네 그러고 돈 다 내요 나 지하철도 돈 내고 탑니다. 왜냐면 적자래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우리가 애국자예요. 돈 내고 타자 네. 이럴 수 있는데 젊은 사람이 어른들의 혜택 다 받아놓고 이 어른들을 비하하는 건 이런 건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지하철 적자가요.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의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가 아니라 지하철 공사에 거기 공무원들의 1억 넘는 연봉자들 때문에 방만한 경영. 예? 그렇죠. 이게 제 포인트예요. KBS처럼 방만한 경영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지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큰 총론을 못 보는 거예요. 요거 하나 잡고 꼬투리 잡고 지금까지 이준석이 정말 하버드 졸업했다는 그 쉬운 걸로 진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쉽게 말하면서 쉽게 돈 벌고 쉽게 자리를 차지하고 쉽게 인지도 쌓고 세상이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임승차를 국가가 선택해서 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준 이유는 그동안에 고생해왔던 부분, 세금 내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대접하는 거죠. 근데 아니, 이거를 이왕이면 전 국민 공짜로 해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선택적 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국가에서 혜택 주는 거나 마찬가지. 전 국민한테 못 주니까 그렇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또 유아들한테 왜 저 혜택 주는 것도 많잖아요. 네. 몇 세 이하한테 뭐 그러니까요. 무료라든가 반액이라든가 그것도 선택적으로 복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뭐 극장이 적자가나? 아니잖아요. 극장도 왜 저 어린애들 50% 그거 뭐 그것 때문에 적자가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그냥 글러 먹었다라고 저는 글러 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글러 먹었어. 노인 회장께서 예전에 김은경 진짜 못 때리니까 사진에 대고 뺨 따고 때렸죠. 시원하대. 아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앉아서 요것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 시간만 지나가리라. 요것만 딱 기대하고 진정성이 사과가 없었잖아요. 네. 느낌이. 그럼 국민들이 아마 그 사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진정 어린 사과 1도 없었고 그 시간만 피하겠다는 게 느껴지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갔을 때는 반가우셔가지고 입이 막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기분 좀 좋게 정말 좀 다독여서 진짜 노인 공경하고 우리 국가가 동료 시민과 함께 바꾸겠다 기분 좋으셨는데 이준석이 무임승차 폐지 또 화나죠. 그래서 이준석이 뭐라고 하셨냐면 정답을 또 말씀 주셨어요. 뭐라고? 결혼 안 하고 애 안 키워서 모른다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저는 어르신들 말에 틀린 말 있음이 하나 없어요. 있어요. 가정 안 꾸려보니까 가정을 꾸리는 순간 어때요? 책임감이 들어가죠. 나도 젊었을 때는 진짜 천방지축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어 진짜.
그 재혼하고 재혼하고 알았어. 첫 번째 결혼 때도 몰랐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철이 든다는 철이 게 나중에 들었어. 철이 든다는 게 이런 거 책임감을 가지니까 이 책임감이 진짜 무겁거든요. 저희 이제 그 우리 가정만 봐도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친정 아빠. 예, 저희 친정 아빠 같은 경우 눈물이 좀 나는데 자기는 정말 이 자식이랑 마누라 따뜻하고 기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보니까 병이 나 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저는 또 이거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친구라니까. 지금 저는 살아 계시는데도 몇 번 못 봤다고 아빠 얘기하면 눈물이 나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에 그것도 감수성이 참 예민한 그럼. 15세 때 그 아빠 기억도 없는 아버지 약국잖아요, 약국. 그 어렸을 때 참 아빠가 약국을 했었나 기억도 안 날 정도 기억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들이밀면서 자기가 모르는 기억을 들이밀면서 아버지 안다, 아버지 뭐 옛날에 함께 지냈지 이러면서 접근을 해놓으니까 그냥 완전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렇게 공작을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이준석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네. 예, 아버지 저는- 얘기가. 이준석 얘기하다가 눈물이 글썽나네. 저는 지난주에 그 한동훈 비대위랑 윤석열 대통령과 뭐 불화설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말 있잖아요. 네. 국민밖에 안 봐. 음. 그 자리 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정치판도 너무 싫고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국민밖에 안 봐. 이거는 그 옆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아빠 이렇게 애기 그 강아지 아빠를 부르면서 얘기하면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왜냐면 온 무게를 다 지고 나라 살림을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구멍 나고 여기서 뭐 내분 일어나고 한 집안에서 싸움 나면 가슴이 찢어지는데 한 가정에서도 그런데 나라를 보살피면 속이 정말 똥 빼고는 부처가 되지 않을까. 뱃속에 똥 빼면 부처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닐까. 그 무게로 지금 2년을 버텼고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우리 국민이 도와야 된다. 그럼요. 맞아요. 갑자기 또 그러니까- 이놈의 시기가 결혼을 안 해보니까 김종기가 이게 또 김영희 소장을 울리네. 그러니까 이 노인 회장님 말씀처럼 결혼 안 하고 애 안 키워보고 가정을 안 꾸려보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사회에 그러니까 일반 동료 시민들이 사회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어떤 식으로 받고 이런 것들을 땀 흘리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큰 덩어리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좌파들한테. 세금에 빨대 꽂고 그렇게 살지 말고 땀 흘려 일해봐라. 그러면 니네들이 자유에 대해서 뭔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뭔지 자본주의에 대해서 뭔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기업에 가서 삥 뜯고 이런 짓 안 하고 기업이 잘 돌아야지 나라 운영이 잘 된다는 거. 삼성 갖고 앞에서 뭐 머리띠 메고 현대에서 머리띠 메고 일 안 한답니다. 말씀드렸죠. 아는 분 아버님 자기는 아빠 머리가 3cm 이상 길러본 적이 없다고. 시시때때로 머리를 자른다고. 집에 가면 아빠 누워 계신대요. 일을 하는 아빠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머리만 길면 자르러 간대요. 분기별로. 삭발식.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진짜 땀 흘려 일해 보면 땀의 가치를 안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이준석 땀의 가치를 모르니까 무임승차 폐지 이따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노인회 회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다. 어른들 말 틀린 말 하나 없다.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이래야 돼. 정치할 사람들은. 아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아봐야 돼. 그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봐야지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결혼도 해보고 애도 나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뭔가를 알지. 그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진짜.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띄울 네, 건데요. 사진. 이준석의 굴욕 사진입니다. 예. 신당을 차렸대요. 아 그래요. 화환이 왔어요. 이건 딸랑 2개입니다. 딸랑 2개인데 이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사진 크고 크게 보십시오. 이거 뭐야? 이재명 겁니다. 이재명 사진 이렇게 조그만 이거 난이네. 이거. 이게 왔네요. 이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게 이 좁쌀 연간 같은 느낌. 내가 어느 정도 가야지 저 사람의 쉽게 저 사람의 이제 가오를 살린다 뭐 이런 이게 좀 사회적으로 좀 하완 정도는 보내야지 가오가 살죠. 이게 뭡니까? 썰렁하네. 근데 저는 그거죠.
본인의 완벽한 지지자들 500만 명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구글폼 6만 명 있다면서요. 근데 신당 차릴 때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언론인이었대요. 한 100명 정도. 그러니까 본인의 그 강력한 지지세가 어디 갔는지. 그다음에 강서구에 중앙당 뭐 이렇게 사무실이라고 차렸는데 거기 이번에 당원을 민주당 걸 뺏겼잖아요. 네. 뺏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 기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 사무실을 지키는 분이 당원이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홈페이지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졸속으로 만들어지고 지금 드러내놓고 당원들 구글 폼으로 만들어놓은 그 당원들 와서 버글버글 거리가 화환이 복도에 넘치고 본인 입으로 하면 이 정도는 가야 되거든요. 빅 텐트 좋아하고 있네. 화환 딸랑 2개입니다. 빅텐트. 네. 야. 화환 딸랑 2개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조금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준석 한번 같이 느껴보자. 예.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아주 큰 인물입니다. 이거 무슨 게임 하네 이거. 네,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예. 30대 이상 그 진짜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왔다고 하면요. 이런 게임 코딩해서 본인이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지. 네, 그리고 하수에서 머물 게 아니라 진짜 컴퓨터 사이언스 나왔다고 하면요. 이런 게임들 초라는 게 붙어야 돼요. 초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붙어야 되는데 거의 뭐 이거 게임 자기 자리예요? 아니면 이거 어디야?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 네. 보궐선거 때 네. 이제 열심히 도와주러. 열심히 이제 입으로 뛰고 있다. 아, 그때예요 이게? 네. 아, 참 열심히 게임 하고 있네. 네, 그러니까 20대도 아니고 30대에 저렇게 앉아서 게임하고 있다. 딱 그 PC방에 딱 모양새 여기 옆에 뭐 여기 케첩 같은 거 보니까 뭐 하나 시켜 먹고 예, 콜라 콜라도 있고 있네. 이제 자연강장제 있고 자연강장제도 있네. 뭐 얘는 이렇게 시알리스, 자연강장제 이런 거 좋아하네. 젊은 애가. 이번에 신당 색깔도 신당에 그거 야리꾸리한 색깔이 돼. 그 야리꾸리한 색깔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예, 잠시만. 한번 보세요. 너무 웃긴 게 국민의당의 그 옛날에 그 누굽니까? 안철수? 예, 안철수 의원의 신당색을 또 닮았는데, 얘는 이거 복사하는 게 취미구만. 네, 제가 지금 마지막에 사진 보냈는데요. 네, 당원은 저 민주당 거 복사해서 붙이고 네. 시알리스가 또 해나. 시알리스 카버색이랑 지금 입고 있는 옷색이랑 요 색이더만 요 색이에요, 요 색이. 요 위에 색입니다. 위에 색입니까? 네, 그 전에 사진 보시면 시알리스 이준석이 카바세 이런 색을 좋아하는구나. 네, 이준석이 그 페이스북에 신당의 키 색상은 이겁니다 이랬는데 그새. 네.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 안철수? 그러고 시알리스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여러분들 좋아하는구나. 네, 웃으시라고 이렇게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준석이 지금 뭐 한동훈 장관과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불화설이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약속 대련이라고 자꾸 그렇죠. 주장하더라고요. 주장해야지 본인에게는 땡큐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 대련이다. 그래서 한동훈 쪽으로 쏠린다. 그러면 야당이 함께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주목이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그 박근혜 네. 비대위가 이명박 대통령과 이제 약간 척을 지면서 세력 견제를 하면서 비대위가 성공을 했거든요. 이제 요거를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니다. 그때는 임기가 한 8개월 정도 남은 마지막 임기였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3년 정도 그럼요. 남았고 이제 그런 게임은 아니다. 근데 제가 왜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을 계속 포스팅하고 있다. 네. 포스팅하자마자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던 게 제가 이제 불화설이 일어난 그 다음 날 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진짜 불화설이 아니길 강력하게 바라는 입장에서 이제 아침에 박근혜 길을 가나 하고 올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렇게 오후부터 그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페북 좀 그만 봐. 그만 봐라. 야, 왜 이렇게 스토킹하냐? 너? 김영희 소장 스토킹해?
근데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하버드 파헤친다.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총선에 출마하는 순간 또 강력한 바람이 몰아칠 거다라는 걸 미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아, 그래서 선관위가 준석이 고발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고발한다. 그거 원래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3번의 선거에서는 고발의 대상 주체가 선관위인데 선관위에 누군가 뭐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선관위가 스스로 할 수는 없는데. 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는 의문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선관위의 주체로 이준석을 고발하겠다. 그러면 누군가 이제 그걸 선관위에다가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루트에 대해서 다 받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성공하길 바란다. 그런데 비례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최강욱 같은 느낌으로 거의 뭐 4년 임기 동안 3년 이상을 법과 싸우면서 금배지 달고 버티겠다, 방탄하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금배지 자체도 달 수 없다. 달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그 허은아 또 거기 가서도 최고위를 하더라고요. 신당에서도. 진짜 어나 진짜. 그러니까 대단해. 떡볶이 금지법을 낸다고 해서 또 전 국민 떡볶이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심장이 쿵했잖아요. 우리 이제 떡볶이 못 먹는 거야. 이제 길에서 떡볶이 못 먹고 제조해야 되는 거야. 본인이 이제 22대 국회에 입성하면 떡볶이 방지법을 만들겠다. 애초 그런 생각 없으니까 생각도 하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금배지 못 단다. 이렇게. 준서가 어떡하냐, 너 금배지 못 단다는데. 잘해봐라. 김명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